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릴레이 칭찬은요, 모시고 싶다고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저희가 뵐 수 있거든요. 예. 칭찬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니, 칭찬받는 거는 늘 즐거운 거고요. 누군가가 칭찬해줬다는 것은 그것을 기운을 북돋아서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니까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자, 어떤 분께서 어떤 칭찬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성준 의원님을 칭찬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앵커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한 분석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우리 정무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 쏟아내고 계시고요. 또 항상 이렇게 제가 지역구에도 가봤는데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로 굉장히 친절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지금까지 훌륭히 의정 활동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양정수 의원님,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저와 함께 이렇게 다과 나누면서 얘기 나눌 때 보면은 나라에 대한 걱정도 하시고 특히 삶의 질에 있어서 늘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선배 의원님 닮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저를 칭찬해 주니까 더욱더 잘 의정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무위원회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양정수 의원이 정확한 전달력과 소통력으로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박성준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방송인 출신이시고 또 앵커 출신으로서 네. 지금 초선 의원이시지만 대변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21대 국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정치적 그 활동은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저는 이제 21대 들어와서 이제 전에 이제 방송국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원내대변인을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원내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안에 있는 국정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사실 여야 이제 협상 과정이라든가 또 정책 설명회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역할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는 또 대선으로 넘어갔는데 이재명 그 당시 경선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고요. 그 이후에는 본선 들어서 또 대변인을 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제가 또 비서실장 역할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당 대변인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대변인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되는데 3년 동안 대변인을 거의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대변인 타이틀이 지금 저를 떠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이제 국방위원회에 들어가서 국방위 이제 열심히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를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치열한 정말 여야의 전쟁터거든요. 거기서 한 1년 넘게 열심히 싸우다가 기재위 잠깐 갔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읊어주셨는데 예. 초선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그 이펙트라고 하죠. 예. 영향력이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꼭 집어서 대변인으로서 이런 점은 정말 힘들더라. 여다 야다 떠나서 가장 애로사항은 어떤 점입니까? 대변인의 가장 어려움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의 최전선에 있고 국민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대변인은 말로 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정치인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말로에서 출발하고 권력도 말로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어 전쟁이거든요. 그 역할에 있어서의 대변인 역할이 워낙 중요하니까 어떤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죠. 이 얘기를 정말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변인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얘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정책적인 그 판단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략적인 것까지 좀 생각해서 얘기할 정도의 이제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한 3년여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내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조금씩 내공이 쌓여가지고 지금 그래도 좀 대변인 역할 잘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자들과들 상대를 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까지 다 물어보거든요. 그걸 잘 대응해서 또 저도 취재를 해서 잘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알기 쉽게 포인트를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변인 그 역할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아, 네. 네. 아니, 그런데 또 여기서 네. 더 힘든 것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네. 지역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을이 지역구시죠. 중구하고 이제 성동구인데 제 지역구는 이제 중구가 이제 전체 동수가 한 15개 동이 되고요.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니까 성동구에 인구 한 8만여 명을 포함해서 성동구의 금호 옥수동까지 포함해서 제 지역구가 중구, 성동구, 을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그쪽에서 지금 가장 좀 현안이라고 할까요? 지역구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서울의 중심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남산이 이제 문화 지역이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계속 보수해서 쓰다 보니까 그 지역을 가보면 사실은 이제 골목도 아주 좁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제한을 좀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상당히 어려운 난제예요, 그 자체가.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보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봄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더욱더 주민 친화적으로 아이들 친화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국회의 정무적인 일도 많이 네. 하시지만 지역구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발로 뛰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주고 계시고 저 또한 여기를 지나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목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간이 긴박한 분들은 차도로 나오셔서 걸어가는 것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고요. 주민들은 이제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항상 발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주민 곁에 힘이 되는 든든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시는 박성준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동구 금호역 주변의 장터길 확장이라고 네. 하는데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1차 다 끝났죠. 그 보면 이제 금호역에서 내려서 우리 이제 성동구에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금남시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 이 금호역에서 금남시장 가는 길이 예전에는 인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됐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한 사람 다니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또 도로도 좁고 그랬는데 한 지금 100여 미터 완공을 했어요. 확장 공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100여 미터 이제 확장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좀 예전보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고요. 거기서부터 한 200m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관련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추후에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100여 미터 공사가 완공이 돼서 숨통이 트여졌다고 볼 수가 있죠.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나 좀 노력하셨던 부분은 그거는 이제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예산도 이제 예산이지만 저도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면서 공약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 전에도 이제 추진돼 왔던 사업이지만 실제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도 그렇고 구의원 시의원과 함께 여러 이제 회의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공론회장도 만들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어려운 공사였지만 100여 미터가 오랜 기간 동안 다 해서 지금은 아주 가보시면 상당히 예전에 좁았는데 이렇게 공사를 끝나고 나니까 도로가 좋아졌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시민들도 와서 더욱더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예. 정무위원회 그렇죠.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정무위원회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이제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무위원회 산하 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있고 기업 간의 거래에서 이제 공정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고 또 국민의 이제 권익 관련된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크게 또 하나 이제 정부 산하단체 연구기관까지 다 있는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사실 내셔널 팔리시예요.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광범위하면서도 실제 국가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또 국무조정실도 있거든요. 상임위 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정무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좀 역할도 더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무릇 국민들이 또 기대하는 것은 법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대출을 받은 국민이 신용 점수나 자산 그리고 소득의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사에 그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용률이 높은 은행도 약 한 50% 정도의 수용률만 보이고 있고 낮은 경우에는 20%도 채 안 되는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법안이 시행이 되면 금리 인하를 받지 못하던 대출자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응원합니다. 네, 뭔가 인하를 해주고 예. 좀 깎아주고 이러면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예. 국민들께서 많이 반기실 것 같은데요. 이 언론사가 선정한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받으셨죠. 예. 자, 어떤 법률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고이자잖아요. 이자율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높은데 조금이라도 이자가 낮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은행하고 이자율을 이제 산정을 해서 보통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신용 상태도 좋아지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인하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신청을 해야. 내가 신청을 해야 근데 네. 그 신청 네. 요구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요구권이에요. 신청 요구권을 해야만 은행하고 다시 또 얘기해서 또 그 은행에서 또 검토한 다음에 인하해주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나의 신용 상태도 좋아지고 일정한 충족 요건이 된다고 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딱딱 계산해서 이자율을 낮춰줘라. 자동 인하 금리 요구권. 자동금리 인하 요구권인 것이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좀 그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발의한 상태인데 아직 완전히 성과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그 발의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직 좀 남아 있는 단계인 겁니다. 네, 좀 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자, 뭐 여러 가지 편리하고 또 네. 현실적인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이디어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에게 좀 꼭 소개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시면 아직 꼭 상정이 된 게 아니더라도 발의를 제가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이제 소득세법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인구 이제 뭐 출산율이라고 하겠죠.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보니까 예를 들면 20세 이하인 경우는 이제 소득 그 세제 혜택이 있고 또 이 7세 이상부터는 세액공제 이런 법 조항들이 있는 건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25세 이상, 25세 이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주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선순환 구조로 출산율도 높아지면서 국가의 경쟁력에 불을 높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가 좀 발의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주인공이셨는데요. 네. 다음 인터뷰 릴레이 칭찬 주인공을 저희에게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324호인데 제 그 라인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라고 계세요. 네, 허은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